자, 다음부터는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문재인과 이재명이 어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친명과 친문의 이 공천 갈등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상 수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이 과정에서 되게 웃겼던 게 무엇이냐면, 야, 이재명은 이게 자랑이라고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나 여기 찔렸어요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피습상처를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참 이재명도 이재명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문재인도 문재인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은 용광로처럼 단결해 총선을 승리하자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문재인은 친명과 친문은 하나다, 우린 명문정당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쇼하고 있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런 말이 진심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절대 진심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누구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총선을 앞두고 둘이서 쇼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문재인 말 중에 가장 웃긴 게 뭐냐면요. 뭐라고요? 명문정당이라고요? 에이, 잘못 말했지.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망정당이겠죠, 멸망. 왜냐? 곧 있으면 망할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아무리 이 당내 공천 파열음을 수습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분명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누가 먼저 뒤통수 치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자, 무슨 얘기냐? 이건 절대 수습이 안 됩니다. 절대 수습이 안 돼요. 저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이 갈등이 더 증폭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요, 다른 사안이 아니에요. 총선을 이기고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감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재명은요, 총선 승리고 나발이고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에게 관심 있는 건 뭐겠습니까? 본인이 깜빵을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어떻게든 사당화 시켜야 되고, 그 사당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천을 친명으로 남발을 할 것이고, 그 친명으로 남발을 해야지만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이 문재인과 쇼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공천 파열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어디입니까? 임종석입니다. 임종석. 실제 그 임종석 지역구에 누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까? 찐명 조상호가 투입이 됐습니다. 실제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조상호가 투입이 됐는데, 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조상호가 투입된 이 중성동갑 지역에 민주당이 벌써 뭘 시작했냐? 여론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ARS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기가 차실 거예요.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ARS 여론조사 음성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 중구 성동구갑 유권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양숙 씨는 1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는 2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변호인인 조상호 씨는 3번. 자, 친구 여러분,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 적합도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조상호 앞에다가는 이재명 이름을 딱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조상호다라고 지금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런 여론조사가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습이 되겠어요?
수습이 안 되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겉으로는 저렇게 포장지 씌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수습이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심지어 더 웃긴 건 뭔 줄 아십니까? 민주당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민주당 후보 경력에 이재명 표기를 불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작년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방침을 정해놓고 지금 내부 여론조사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다가 이재명이란 이름을 떡하니 붙여서 적합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재명 사당화가 아닌 것처럼 이재명 표기를 불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사당화가 분명하다. 이재명 이름을 떡하니 내세워서 적합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 지역구 임종석과 관련된 지역구뿐이겠습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친명과 친문의 공천 파열음은 계속 치러질 예정이고 그 파열음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상호와 관련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때 뭐 하고 있습니까? 대놓고 이재명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특정 후보 공개 지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공고문을 하나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실제 공고문을 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드립니다. 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공문이 나온 게 언제냐? 지난 1일입니다. 지난 1일.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민주당이 이러한 공문을 내놨을까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임종석이 지금 지역구로 가고 있는 중구 성동갑 지역이가 임종석을 공개 지지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공개 지지를 한 것입니다. 네. 임종석 공개 지지를 민주당 내부에서 대놓고 한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입장에서 이거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친명 입장에서 이거 지켜보고 있겠어요? 야, 이거 문제 있다. 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갑자기 이런 공고문을 내린 것입니다. 니들 특정 후보 공개 지지하지 마. 임종석 공개 지지하지 마. 이거 문제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친명으로 지금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재명은 따로 두고 지금 친문과 관련돼서는 특히 임종석과 관련돼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공개 지지도 하지 마. 너 여기 출마하지 마. 라면서 지금 임종석을 향해 융단 폭격을 내리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친명 지역이라고요. 이래놓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친문과 친명이 하나다. 우리 총선에서 용광로처럼 녹여보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알맹이 없는 포장지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지금 이재명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총선 승리는 애시당초 안중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것이고 그 사당화를 통해서 본인의 방탄정당을 앞세우는 게 바로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추후에 친문 세력이 배지를 많이 단대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임종석과 같은 친문 지역에 어쩌면 선봉장이라는 사람이 배지를 달게 된다라면 추후 총선이 치러진 직후에 당내 경선에 있어서 당권을 잡음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재명이 당권을 내려놔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당대표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어떤 게 가시화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 깜빵행이 더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어떻게든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공천 파열음을 낼 것이고요. 아마 친명과 관련돼서 계속된 견제가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과 이재명의 저런 쇼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시화가 될 것이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면서 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다음 소식은 법인카드 김혜경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아침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법카 유용과 관련돼서 김혜경이 설 연휴 직후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지기로는 14일날 김혜경이 기소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자아내실 게 왜 하필 14일날 김혜경을 기소할까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면요. 공소시효 때문에 그래요. 공소시효. 자, 그러니까 법인카드와 관련돼가지고 김혜경보다 먼저 배소연이 기소가 됐습니다. 배소연이 기소됨에 따라서 사실상 공범으로 분류되었던 김혜경은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었어요. 그것도 만료 하루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라면 김혜경은 2022년 9월 9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돼가지고요. 검찰이 기소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검찰이 먼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김혜경과 관련된 수사는 이후에 하고 우선 배소연을 기소한 이후에 김혜경의 공소시효를 먼저 정지를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은 지금 공소시효가 멈춰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검찰은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소연에게 징역 1년의 2심 구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고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2시.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혜경의 공소시효가 며칠 남았다고요?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면 14일 날 김혜경의 수행비서 배소연이 선고가 내려지면요. 그때부터는 김혜경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이 멈춰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해야죠. 그래서 배소연이 선고가 나는 그 14일 날 김혜경을 기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 플랜에 따라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지금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실제 검찰이 주말도 반납하고 매일같이 지금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그와 관련된 많은 증거물들을 모집을 했고 실제 그에 따라서 김혜경을 기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검찰이 김혜경의 기소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김혜경의 기소로서 우리가 끝내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뭘 해야 됩니까? 이재명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김혜경의 기소, 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인카드와 관련돼서는 절대 김혜경 법인카드라고 전 생각을 안 해요. 누구 법인카드입니까? 이재명 법인카드예요. 때려 죽여도 이재명 법인카드입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말했잖아요. 법인카드와 관련된 조명현 씨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몸통은 이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권익위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김혜경의 법인카드가 아니라 이재명의 법인카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왜 시작이겠습니까? 기소하게 되면요.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가 됩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 그러면 그 공소장 내용 안에는 우리가 알았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몰랐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몰랐던 내용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될 것이고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우리가 더 어떻게 됩니까? 부각시키고 수면 위로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재명에게 요구해야 됩니다. 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사과해라. 해명해라. 우리는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신년대담을 하면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입장 표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 좌파들이 매일같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사과해라, 해명해라 했던 게 민주당 좌파들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서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법인카드를 이용했고 그것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 과정에서 기소가 됐다라면 이재명 뭐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죠. 해명해야죠. 맞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자,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사과해야 된다.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해명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이재명에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목소리 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김혜경의 법인카드가 아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의 법인카드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수면 위로 띄우고 이재명에게 계속해서 입장 표명해라, 계속해서 사과해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재명이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민주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우리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수면 위로 앉히고 이것을 다른 이슈로 덮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계속 목소리 낼 거고요. 계속 요구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계속 이재명에게 사과해라, 해명해라 라는 목소리 함께 내주시기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이재명 계속 터져. 계속 터집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한테 선택지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지냐?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우리 법인카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대표님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편하게 사시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입 다물고 끙끙 앓지 말고 조명현 씨 말처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편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서? 제가 볼 때는 저기 있어. 네, 이미 송영길이 간 데가 있습니다. 송영길이 지금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이 간 그 공간에서 이재명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려 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이 부르고 있어. 빨리 오라고. 네, 안 들려요? 오라고 빨리 부르고 있는데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의 손 마주 잡고 이재명 편하게 살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